그래서 중화반응 기본적인 내용은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건 중화반응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농도예요. 농도.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간략하게 쓰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잖아요. 퍼센트 농도는 이제 뭐 용액 몇 그램 안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래서 그램에 대한 어떤 질량에 대한 이제 농도인데 우리가 이 통합방학 부분에서 다룰 농도는 자, 간단하게 똑같은 부피 안에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몇 밀리리터 안에 몇 N개 소위 그치?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이제 의미인데 농도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농도가 다르다, 농도가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도 있지만 통합학에서 사실 농도라는 걸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치? 부피가 다르고 뭐 부피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서 이걸 그냥 한글로 옮기는 거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도 줍니다. 뭐 하여간 똑같은 얘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농도가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문제들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조건들을 가지고서 농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농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그지? 우리 입장에서는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프를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너무 삐뚤빼뚤 그린 것 같네요.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와 비슷한 상황, 전 영상에서와 비슷한 ABCD 비커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온도를 나타낼 겁니다. 온도를 나타낼 거예요. HCl과 NaOH를 서로 다른 양을 넣을 겁니다. 10ml, 20ml, 30ml, 40ml, 50ml의 HCl을 넣어주고 NaOH 마찬가지 50ml, 40ml, 30, 20, 10ml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형태더라. 중화점을 어디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B 비커가 중화점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왜?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온도가 그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밑에 부피가 다른데요. 그 얘기는 뭐야? 농도가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자 B가 중화점이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어져 가자면 B보다 왼쪽에 있는 B보다 오른쪽에 있는 각자의 어떤 용액들의 액성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B가 중화점인데 A는 그것보다 산을 조금 염기를 더 많이 넣은 거니까 말 그대로 염기고요. 오른쪽은 일단은 산인 것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B 비커에서 반응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 B는 1대1이야. 됐나요? A 비커 같은 경우에는 HCl하고 NaOH가 1대1로 반응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A, B, C, D 비커 모두 반응한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1대1이에요. 그런데 얘는 저기잖아.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HCl 비커 10ml, HCl 10ml, NaOH 50ml 안에 각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반응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가 여기서 반응한 개수를 설정해 줄 수 있다. 몇 개로? 그것을 N개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지수를 N으로 그냥 정한 겁니다. 그 각자가 X가 좋으면 K가 좋으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저는 그냥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서 농도를 다시 표현을 했을 때 HCl 같은 경우에는 20ml 안에 H 플러스가 N개 들어있는 농도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40ml 안에 그치? OH 마이너스가
N개다라고 하는 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40ml 안에 20ml 안에 각자 N개씩. 그래서 농도가 결론적으로는 뭐야? 얘네들의 HCl과 NaOH의 농도는 2대 1이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얘는 절반 넣었고 얘는 40만큼 넣었잖아. 20만큼 넣었고 40만큼 넣었으면은 진한 애를 더 적게 넣었겠지. 진한 애를 절반만큼 넣었겠지. 그러니까 농도가 2대 1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더 연습을 해보자면, 자, 만약에 C 비커를 가지고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C 비커와, 이렇게 할까요? C 비커 말고, 자, 퀴즈를 하나 내는 거예요. 퀴즈를. C와 E에서, 자, C 비커와 E 비커가 있는데, A와 E라고 할까요? A와 E 비커에서 각자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 생성된 H2O의 개수는 몇 대 몇이니?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거야? 1대 1이야? 그냥 10, 50, 50, 10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하나 먼저 정석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다시 써보는 거예요. A는 HCl 10ml니까 그 안에 H 플러스 노란색 쓰여 있습니다. H 플러스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분의 N개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20ml에 H 플러스가 N개 들어있는 정도의 농도니까 그치? 10ml에는 A 같은 경우에는 10ml에는 2분의 N개 들어있겠죠. 마찬가지로 NaOH에 들어있는 OH-의 개수는 얼마야? 그럼 4분의 5N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얘네를 서로 반응시키면은 그지? 부족한 녀석은 H 플러스가 부족하니까 OH-가 남을 거고요. 일단 H2O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져? 2분의 N개 만들어져요. 그리고 OH-가 뭐 2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3N 정도가 남아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분의 3N 정도 남아서 OH-가 남았으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H2O 생성된 물 분자였으니까 요건데 눈치가 또 빠르신 분들은 그죠? 개수가 똑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부족한 녀석만큼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비커는 자, HCl 안에 50ml네? 그러면 여기 안에 H 플러스는 2분의 5N개가 있었겠다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NaOH는 10ml네? 그러면 OH-는 4분의 N개 들어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반응하고 났더니 만들어지는 물 분자 몇 개인 거야? 만들어지는 물 분자가 뭐 몇 개야? 부족한 녀석의 개수 따라가는 거니까 4분의 1n인 거죠. 그치? 4분의 1n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둘의 개수가 같네? 됐어? 자, 결론 일단 먼저 답은 해야지. A와 E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는 몇 대 몇인 거예요? 2분의 n 대 4분의 n이니까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도를 설정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죠?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쉽게 풀까요? 어떻게 풀냐면 HCl하고 NaOH의 농도가 2대 1이래. 가장 쉬운 최단 거리는 이거인 것 같아요. 2대 1이래. 그런데 A는 몇 ml? HCl 10ml.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A와 A는 염기야. 그리고 그러니까 E는 산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H2O의 개수는, 그치? A 비커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H2O의 개수는 H 플러스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A 비커에서 만들어진 A 비커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H2O의 개수, 물 분자의 개수는 A 비커에서 이제 반응한 H 플러스의 개수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비커는 산이네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H2O의 개수는, 물 분자의 개수는 OH-의 개수와 같은 건데
A와 E에서 넣어준 HCl, OH 그 다음에 NaOH, NaVP가 같아요. 그럼 농도가 2대 1이니까 물 분자의 개수비도 2대 1이다 라고 가는 게 최단 거리이지만 그렇게까지 그치?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명덕이고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농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만 더 이제 보면 두 번째 유형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유형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이번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드릴게요. 똑같이 자 A, B, C, D, E 그냥 문제를 막 빡세게 해설할 건 아니고 상황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똑같이 10, 20, 30, 40, 50으로 갈까요? 40, 50만큼 50, 40, 30, 20, 10만큼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다시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점 그래서 그다음에 온도 같은 거야. 그다음에 A, C, D 자 이렇게 된 거예요. A, C, D 그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화점이 A, B, C, D, E가 다 아닌 거죠. 중앙인 지점이죠. 그쵸? 뭐 이렇게까지 나올 거냐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 챙겨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방금 그렸지만 C와 D의 온도가 같네요. 점을 하나 제가 그래프에서 추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농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는 중화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중화점에서 반응한 HCl과 NaOH의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때의 농도를 설정하는 건 한 번만 예시를 보면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를 보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습 좀 해보시면.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그냥 맞닥뜨렸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화점이 C와 D의 중앙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라고는 하지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C와 D의 온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C와 D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C와 D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동일하다 가지고서 우리는 중화점을 찾는 건데 일단 중화점의 왼쪽에 있는 A, B, C, B커는 용액의 액성이 뭐예요? 0이다. 왜? 요 중앙들이 중앙값이 중화점이라며. 그럼 그것보다 산을 적게 넣고 염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염기인 거고 C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산이다라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다 왔습니다. 왜요? C 비커와 D 비커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같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1대 1이라는 건데 C 비커에서 생성된 H2O의 개수는 생선이 아니죠? 생성된 H2O의 개수는 C가 염기이니까 C에 포함되어 있는 H 플러스의 개수와 동일한 거예요. 괜찮나요? 마찬가지 D에서 생성된 H2O의 개수는 뭐야? 거기에 있는 OH- T 비커에 처음 들어왔던 OH- 개수와 같은 건데 이들의 값이 어떻다? 서로 동일하다. 이들의 값이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N이라고 놓는다면 C에서 반응한 H 플러스 자, C에서 반응한 H 플러스 D에서 반응한 OH-의 개수가 그것을 N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농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HCl 같은 경우에는 30ml 안에 N개 정도 들어있는 NaOH 같은 경우에는 20ml 안에
N개 들어있는 농도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냥 문제 다 풀려요. 중화반응.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농도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요 메커니즘만 이해한다면 왼쪽이 가장 보편적인 거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꼬은 거지만 이런 그래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좀 상황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그치? 뭐 미지수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해서도 우리가 이제 농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성된 물 분자 수의 개수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연계해 나가는 것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화 반응과 관련된 어떤 이온의 뭐 그죠? 이 정도 문제풀이 관련돼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한번 싹 지우고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제가 설명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요. 조금 좀 문제 푸는 좀 스킬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발열 반응, 이 정도 널찍하게 쓸게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단어는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뭐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아마 중3 때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고등학교 원래는 고3 화학2 기존의 교육과정이죠. 화2에서 배우던 거를 내려오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살덩어리는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근데 이런 건 좀 우리가 학생들이 좀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물체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할 때의 이름들을 또 다 까먹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고 했을 때 발열 반응이 뭐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열을 방출하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주변이라는 말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흡열 반응은 뭐야?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인 거예요. 괜찮죠? 자, 우리는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에는 우리는 이런 걸 융해라고 불러요.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과정은 응고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기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액화. 그치? 고체가 기체로 변할 때도 승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에도 승화. 라고 하는데, 자,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들이 뭡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흡수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파란색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괜찮나요? 그죠? 그러니까 융해열은 반드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화열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화열을 방출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화는 흡열 반응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나무 판때기가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시험관을 놔. 시험관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막 넣어요. 물질들을 넣고 이제 그러니까 물이 적셔져 있는 나무 판때기에 시험관을 놓고 가정하는 겁니다. 안쪽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응고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험관과 나무 판때기가 달라붙는 그런 예시들이 이제 문제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발열 반응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발열 반응에 저는 아까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지만
발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열 반응은 뭐예요? 열을 방출시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열 반응을 일으킨 물질만의 주변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알갱이들이 있잖아. 그럼 알갱이들끼리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화학 결합 주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은 주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에 온도가 필요 없어. 크게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하면 그냥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대신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세로축은 에너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반응하기 전에의 물질을 반응물, 반응한 뒤에 생성된 녀석을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그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꼭 열 에너지일 필요는 없어요. 꼭 열 에너지일 필요는 없다. 대체적으로 열 에너지인 거지만 반드시 열 에너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흡열 반응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꼭 흡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만은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산화 반응, 연소 반응. 사실 연소도 산화야. 그치? 그렇지만 조금 구분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화는 금속의 산화, 전자에 있는 거 우리 저번 시험 범위였긴 했지만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한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손난로 같은 것들, 손난로 같은 경우 뭐 금속이 산화되는 거, 그죠? 손난로는 철가루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소는 불에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배운 중화 반응, 괜찮습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반드시 발열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흡열 반응, 뭐 어려운 게 없죠? 왜요? 열 흡수해야지. 열을 흡수한다고 했지만 진짜 꼭 열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의 전기분해 이런 것들도 흡열 반응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저는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온도만 신경 쓰면 된다. 에너지 관련해서 표현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하나하나 요소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 정도가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어떤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예시들 학교에서 알려주신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교재나 문제에서 이제 그죠? 표현에 이제 포함시켜 놓은 그런 예시들을 각자가 좀 읽어 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읽고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가 현장 강의면 뭐 어떻게 외워라 이런 것들을 막 도와주고 하는데 뭐 사실 그지? 그럴 수가 우리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수업 특성상 그것들은 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제가 뭐 이렇게 매주 우리 수업 이제 빈칸 OX를 제외하고 객관식 문제가 한 4, 50문제씩 나가는데 문제가 더 필요하면은 진짜 그냥 상관없이 편하게 저한테 연락처, 제 카톡 다 아마 자료를 제가 카톡으로 4분 다 요청하셨어서 현장 자료가 아니고 데스크에서 이제 프린트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다 PDF 파일로 요청하셨어서 제가 보내드리는데 카톡으로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문제 질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들도 편하게 요청해주시면 뭐 혹은 피드백을 그냥 편하게 주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 그냥 편하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 이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좀 뭐 일반고긴 하지만 일반고 이과가 아니더라도 일반고 문과생들, 그죠? 이제 통합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성적이 항상 이제 뭐 100점이니 뭐 아니면 1등급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 정도, 그죠? 작년까지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1등급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문제 진짜 많이 가져와요. 저한테 소단원 하나당 한 200문제, 300문제씩 소단원 하나당 2, 300문제씩 가져와서 이제 풀고 왕도가 없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치?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다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발열 반응까지 이어겠습니다.